네, 안녕하세요. MLBB 도야지입니다. 오늘은 사이보그 세계 랭킹 12위 코난님 한번 모셔서 장인 초대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난님. 네, 도야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글 사보를 주로 가고 있는 현불신. 지금 사보 랭킹으로는 현재 12위 코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난님. 이렇게 장인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난님 같은 경우는 사이보그를 진짜 수천 판 정도 하셨던데 사이보그를 왜 시작했고 얼마나 했고 뭐 승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사이보그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정글을 가고 싶어서 템플을 막 찾던 도중에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암살 템플도 많이 해보고, 그래도 전사템 중에 사이보그라는 게 유지력도 되게 좋고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거의 3,000판에 한 판을 남겨두시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률은 60%를 고승률 유지하고 계시고, 근데 의외로 제가 놀랐던 게 핑리를 또 2,000판을 넘게 하셨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핑리도 많이 하시게 되셨나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글 템플 중에 암살을 되게 연습해 보려고 네. 처음에 시작한 게 팬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랭킹전은 700판밖에 안 되고 거의 네. 다 빠데예요. 빠데에서 하다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암살 같은 경우는 되게 역전각도 많이 나오고, 제가 한번 실수를 하면은 네. 막 후반에 뒤집어지는 경기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이보그를 찾아서 이제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사이보그가 팬리보다 좀 더 잘 맞았던 것 같네요, 코난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쉽죠. 좀 캐릭터가 단순하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사이보그 같은 경우는 경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뭐 정글로도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코난님 네, 같은 그렇죠. 경우는 정글을 좀 더 많이 하시나요? 경라를 좀 더 많이 하시나요? 제가 정글을 많이 해요. 이게 경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네. 사이보그가 좀 카운터 맞는 템도 많고, 다른 경라 템들이 일단 더 좋은 템들이 많아가지고 사이보그가 조금 경라로는 제 생각에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는 정글로만 거의 다 쓰시고 계신 거네요. 네, 제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경라로 가기도 하는데, 보통은 제가 정글로 많이 갑니다. 정글 템트리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끔씩 경라로 가실 때 템트리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정글 세트를 갈 때는 일단 신발은 마법 신발을 가요. 마법 신발이 아니라 강인한 신발. 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이 신발 정글 중에서도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갑니다. 이 상대 이동기를 뺏어오면서 제 이동기가 빨라지는 이거를 가고, 그리고 전쟁도끼. 얘는 거의 필수 같아요. 사버한테는. 아무래도 스킬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전쟁도끼 효율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탐식이랑 같이 합쳐지면서 조금 스킬 흡혈량은 좀 줄긴 했는데, 이게 합쳐지면서 되게 좋은 템이거든요. 네. 톱코어는 무조건 전쟁도끼를 갑니다. 얘는 거의 고정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흉갑을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갈리긴 해요. 일단 상대가 마법 정글, 그리고 뭐 나탄이라든지 골라 쪽에 또 마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를 안 가고 빛나는 갑옷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 올려주긴 하는데, 네. 어지간하면은 흉갑을 갑니다. 얘도 이제 뭐 추가 공격 능력이랑 이런 이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보 같은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또 이속도 획득할 수 있고, 뭐 제어 효과 지연 감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거의 고정으로 가는 편이에요. 두 개는. 세 번째 코어로는 이제 얼음 지팡이를 보통 가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스킬 스타일도 있고, 또 중요한 게 여기 이동 속도 7%가 붙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사이보그한테는 좋은 효과 시너지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걸 또 상대방이 또 느려지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맞네요. 3번까지 중첩이 되네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따 게임하면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상대방한테 상당히 고통을 줄 수 있는
그 사이보그한테는 좋은 템으로 얼음 지팡이를 세 번째로 가고, 얼음 지팡이를 사용하게 되면 본인은 빨라지고 상대는 느려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딜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키르펠도 있고 스펠도 같이 해줄 수 있는. 네, 되게 사이보그랑 되게 잘 맞을 것 같네요. LG도. 예, 맞습니다. 이제 네 번째 템틀이 사냥꾼의 일격을 가지네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 이렇게는 해놨는데 보통은 불멸을 가요. 제가 좀 안정적으로 불멸을 가는데 이 사이보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불멸이 되게 사이보그한테 좋은 템이긴 한데 이거를 첫 코어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멸을.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처음에 이게 좀 애매한 포지션이 되거든요. 이게 딜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뭐 방어력이 높아서 뭐 이제 유지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보 같은 경우는 불멸을 좀 후반에 올리는 편이거든요. 사냥꾼의 일격보다는 안정적으로 갈 때는 불멸을 먼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마지막 템트리는 어떻게 가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멸 아니면은 사냥꾼의 일격인데 사냥꾼의 일격은 여기에 또 상대방이나 정글을 연속적으로 자극통 피해를 입히면 제 속도가 또 엄청 빨라지는 그런 또 효과가 있거든요. 네, 얘도 게임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엄청 빨라져요. 사이보그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좀 빨라지는. 그러면 사냥꾼의 일격 같은 경우는 5번 때리면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예, 1스킬 같은 경우는 거의 7번 정도 때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스킬을 그렇죠. 때리는 도중에 빨라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이보그를 좀 스케이트 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되게 엄청 빨라져서 좀 재밌는 템틀이죠. 되게 몰랐던 경우를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이버거를 저도 종종 하는데 여왕의 날개를 또 갖기도 하거든요. 저는 여왕의 날개 대선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템트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유지력이 필요할 때는 이 템트리를 가는데 이 템트리 지금 효과가 체력이 40% 이하로 떨어지면은 피해 감소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갑옷이라 그러죠. 갑옷 체력으로 최대한 버티기 때문에 얘를 네. 잘 안 가는 편이에요. 아, 갑옷을 최대한 버티는 타입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글로 갈 때 인장 이건 어떻게 가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뭐 정답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탱커 인장을 주로 가요. 뭐 거의 고정으로 갑니다. 보통 전사 인장을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제가 전사 인장을 해보니까 조금 빨리 죽는다 그래야 되나? 체력이 좀 부족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죠? 네네네. 이게 스킬이 달려있어서 되게 좋기는 한데 네. 기본적으로 갑옷이 체력이 낮아지면 갑옷이 금방 녹아버려가지고 네. 사실상 체력을 그 갑옷을 유지하기 좋은 거는 탱커 인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보통은 전사 인장을 거의 대부분 가시긴 하십니다. 네, 전사 인장을 가게 되면 쉽게 이렇게 좀 갑옷이 벗겨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 인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불순한 분노를 가는 편인데 아무래도 코나님 같은 경우는 탱 인장을 가서 갑옷 체력이 높으니까 용맹한 강타를 가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옛날에 불순한 분노를 갔었는데 이게 너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게 원래 4% 추가 데미지가 원래 5%인가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제가 썼었는데 네. 뭔가 지금은 이게 더 유지력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용맹한 강타를 가고 그리고 1번 인장은 이동 속도를 가요. 속도가 워낙에 템포기 때문에 네. 이동 속도를 가고 또 제가 정글을 갈 때는 정글 인장을 가요. 사보가 정글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어가지고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필수 같긴 해요. 네. 사이보그 1스킬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사이보그는 1스킬이 거의 메인 딜이거든요. 네. 일단 지전대 방향으로 불을 뿜어서 상대한테 딜을 가하는 건데 얘가 최대의 온도에 도달하면은 상대방이 이제 방어 무시 피해를 입히게 돼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냥 딜이 들어가다가 지금 보이시죠? 고정 데미지 들어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딜이 조금 약하다가 이제 이 최대 온도에 도달하면은 딜이 좀 세지는 게 보일 수 있죠. 옆에 게이지를 보면 옆에 게이지가 다 차면 또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이 스킬은 이제 상대를 끌어당기면서 이 보급품이라고 해야 되나? 캡슐 같은 거를 얘가 떨궈요. 이렇게 게이지가 다 차면은 이렇게 떨구는데 이거를
끌어당기면서 상대도 끌어당기고 캡슐도 끌어당기거든요.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이보그한테 이게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여러 명을 이렇게 맞췄을 때도 네. 같이 캡슐로 맞추고 캡슐을 양쪽으로 떨어뜨리거든요. 얘네들이 싸그리 모아버리면은 캡슐을 회수가 가능합니다. 스킬 캡슐을 회수를 하게 되면 어떤 또 효과가 있나요? 이게 지금 제 갑옷이 네. 갑옷 체력이 차 있을 때는 지금 보시면 회복이 돼요. 갑옷이 없는 상태다. 네. 그랬을 때 게이지가 차거든요. 밑에 노란색 게이지가. 네, 이렇게 얘를 당겨주면은 게이지가 이 정도 차게 돼 있어요. 이 정도 회복된다고 하네요. 근데 네. 아까 사이보그 이렇게 갑옷 있을 때는 1스킬의 범위가 뭔가 양쪽으로 넓어진 것 같은데 한 번만 써주. 네, 이렇게 양쪽으로 넓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갑옷이 없을 때는 뭐 좀 더 얇으면서 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것도 굉장히 사이보그한테 중요한 요소인데 사거리가 조금 길어나요. 근데 대신에 네. 폭이 뚫고 데미지가 제가 알기로는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피해량이 아마 지금 아까랑 데미지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아까 400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200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근데 엄청 차이 나네요, 생각보다. 그러면 기력이 떨어졌을 때는 아까 정글몹 쳐도 그 캡슐을 떨어뜨리잖아요. 네, 정글몹을 맞습니다. 먹으면서 보통 기력을 회복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보그가 또 1대 다인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상대방이 이렇게 많았을 때 네. 이렇게 때리게 되면 캡슐을 2개를 떨구니까 됩니다. 와, 이거 되게 흡혈량 되게 좋겠는데요, 생각보다. 예, 이게 1대 다인에서는 또 사보가. 그리고 사이보그의 궁극기 같은 경우는 갑옷 체력이 있어야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사용이 가능한데, 그리고 또 이 궁극기가 상대한테 맞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멈춰버립니다. 보이셨나요? 이게 약간 넉백 이게- 효과도 살짝 있는 것 같네요. 넉백도 있는데 상대를 지나갈 수는 없어요. 이게 벽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을 때는 통과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통과가 안 되는. 아. 상대를 약간 이게- 밀면서 네. 통과는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래도 사이보그의 궁이 다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타에서 엄청 좋겠는데요, 이거? 그쵸. 이게 또 궁극기를 돌면은 네. 얘네도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또 갑옷을 캡슐을 떨어뜨려주면은.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궁극기를 쓰면서 네. 히트가 발동이 돼요. 이렇게 어. 사이보그가 보통 이렇게 궁을 쓰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려고 이제 펼쳐지겠죠? 네, 맞아요. 그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알려들어서 상대방을 땡겨주는. 오. 와, 이거 여러 명을 맞추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한타에서? 네, 그리고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궁을 쓰면서 히트가 발동된다는 거를. 이 스킬을 잘 안 쓰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종종. 사이보그 유저가.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극기에 네. 궁극기를 쓰고 난 다음에 네. 이게 끝났을 때 한번 얘가 도약을 하거든요. 조이스틱 방향. 네네. 네. 이것도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활용도가 되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런 벽들도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오. 회피용으로도 되게 좋네요. 네, 다이브를 친 다음에 네. 위로 빠지거나 근데 벽에 조금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벽에 좀 붙어 있어야 역시 이동기 판정이니까 바로 되겠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여기 데미지 봇을 그냥 해놓고 이 스킬로 이렇게 땡기면 이렇게 넘어오죠. 이 스킬이 벽을 넘어서도 끌어당겨지네요. 네, 이게 실전에서는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네.
예, 잘 안 나오긴 하죠. 근데 어쩌다 한 번씩. 근데 유용한 건 이런 이렇게 벽을 넘어 다닐 수 있다는 쪽에서도 여기서 보통 제가 많이 상대방을 낚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아, 이럴 때 이렇게. 생각보다 진짜 유용하겠네요. 보통 저기서는 진짜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네, 맞아요. 이렇게 여기서 다이브 쳐서 벽을 통과하는 이런 구르기가 있다는 거. 저때 그러면 도망칠 때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저기가. 네, 맞아요. 저기 딱 제가 좋아하는 자리. 사이보그가 좋아하는. 사이보그의 콤보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방식을 많이 쓰시는 편인가요? 솔직히 사이보가 너무 간단한 템포여가지고 콤보란 게 딱히 존재하진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 1스킬을 쓰는 그 다음 1스킬 돌 때까지 1초 정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럴 때 평타를 한 대씩 섞어준다든지 그리고 불을 지피면서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이보그 같은 경우는 사실 불멸이 엄청 까다로운 편이잖아요, 다른 챔프보다. 아, 맞습니다. 네. 사이보그가 먼저 물렸을 때 불멸로 한번 빠져나가는 거를 한번 연속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이보그 같은 경우는 네. 목숨이 4개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갑옷이 벗겨지면서 한 번 죽게 되죠? 네. 도약을 하고 죽었죠? 또 죽게 여기서 되고 네. 또 벗겨져. 우와. 이렇게 하면 거의 목숨이 4개나 다름없는. 야, 이거 불멸에다가 겨지까지 다 적용이 되니까 이거 진짜 건드리기가 싫을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자, 이 상태에서 불멸을 찍어놓고 우선 추천을 해놓고 불멸을 찍어놓고 한 번 치고 불멸이 켜졌죠? 네. 한 번 더 칩니다. 팔고 타고 누르고. 그리고 저 상태에서 바로 궁 써서 도망갈 수도 있겠네요. 네, 또 한 번 또 이렇게 공을 써서 도망가기도 수월하죠. 이때 또 무적한 상태니까 와, 이제 무적이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진짜 이게. 그리고 또 사보 공 같은 경우는 찌시기도 면역이어가지고 네. 도망가기도 좋고 딜러기도 좋고. 야, 진짜 어그로 핑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이보그가. 사이보그 같은 경우는 상대하기 편한 챔프들, 그리고 사이보그가 좀 힘든 챔프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편한 챔프들부터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탱커들 중에는 네. 어려운 탱커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사이보그는 일단 체력이 높고 뭐 이런 챔프들은 거의 녹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옛날에 플레들린이 조금 힘들었긴 했는데 이것도 얘가 이제 제가 이게 1스를 쓰면은 프레들린이 이스로 대시하면서 띄우면 불이 끊긴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거 말고는 거의 다 상대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한때 그 생정글 많이 나왔을 때 네. 사이보그라면은 되게 좋았었거든요. 지금은 생정글이 안 나오니까. 하지만 로밍 같은 경우 이제 앞에서 이제 물려고 대기 타던지 아니면 로밍들이 이제 부시에 숨어 있을 때 제가 먼저 시야를 밟아도 탱커가 이제 물기 쉽지 않거든요. 사이보그. 네. 탱커 입장에서도 사이보그가 고정딜이기 때문에 좀 물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맞고 있으면 또 아프고 도망가기에도 탱커들은 다 거즘 다 뚜벅이다 보니까 도망가기도 쉽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전사 템프 중에서는 가장 쉬운 거는 제가 봤을 땐 마르티스고요. 네. 네, 마르티스나 테리질라. 테리질라는 어떤 분들은 테리질라가 유리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테리질라는 사보가 경라로 갔을 때 유리하거든요. 네네. 이게 테리질라의 그 3번째 찍는 것만 피하면은 네. 딜교하기도 쉽고 이스로 끌어당기면서 1스로 딜교해주면 그게 어렵지 않은. 그나마 이제 전사 중에 어려운 챔프가 있다면 줄리안이 가장 까다롭고 네. 베네데타라든지 CC는 살짝 반반인 것 같기도 한데 CC가 이제 밟고 넘어오는 스킬이 하나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보가 1스로 불을 지필 때
CC가 밟고 뒤로 넘어와가지고 딜을 넣거든요. 그것만 조심하고 그냥 맞딜로 넣었을 때는 CC는 사보가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비우스가 최근에 리메이크 됐잖아요. 포비우스랑은 어떤가요? 사실 저는 정글로 하다 보니까 이게 경라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정글로 했을 때 상대 경라 포배는 사이보그가 그래도 잡기 좀 수월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뚜벅이어가지고 사보한테는 이제 맞으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제천대성이나 프레아 같은 평타팀들은 또 어떤가요? 이게 경라든 정글이든 처음에 사이보그가 제천을 무조건 이겨요. 질 수가 없는 구도거든요. 제천이 분신이기 때문에 캡슐이 그만큼 3배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흡혈도 3배로 되고. 그래서 제천이 초반에는 되게 사이보그가 유리한데 이제 풀템이 나오고 풀템이 나왔을 땐 제천이 무조건 이기게 되더라고요. 아, 풀템 제천대성 진짜 세거든요. 거기에 갑옷이 바로 사이보그. 벗겨진다 보네요. 흡혈하는 거에 비해 제천이 패는 속도가 더 빨라서 갑옷이 더 빨리 벗겨져가지고 초반에는 이기나 후반에는 안 되는. 근데 그리고 반대로 프리아 같은 경우는 네. 초반에 사보가 갑옷도 빨리 벗겨지고 되게 밀리는데 네. 후반 가면은 이제 그래도 프리아가 팔은 짧잖아요. 그거를 네. 활용해서 사이보그의 그 이동 속도 템트리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프리아 1스의 이 거리 조절만 잘하게 되면은 프리아도 나중 되면 프리아를 잡을 수는 있어요. 사이보그. 그리고 제1회 장인초대석에서 나오셨던 고래, 칼리드 같은 경우는 또 정글을 하시지만 또 상대할 때 어땠나요? 정글을 하실 때? 일단 정글 할 때 칼리드는 사실 네. 잡기가 수월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냥 그 이속도 느려지게 하는 것도 있고 일단 맞다이로 깠을 때는 어쨌든 칼리드는 대처하기가 쉬운데 경라로 만났을 때는 좀 얘기가 틀려져요. 사이보그보다 기동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라인전은 반반으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팀 합류 속도라든지 네. 백업 속도라든지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거기서 또 고래랑 차이가 나는군요. 근데 유정이나 베네도 마찬가지로 유정도 뭐 1대1로는 복수키고 이제 싸우면은 네. 어느 정도 이제 분반 싸움까지는 가능한데 로밍에서 이제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라 사보는 물론 추 같은 경우나 테리질라, 제천 초반에 압도할 수는 있는데 저렇게 이제 유정이나 베네 같은 저런 템포들은 로밍에서 좀 차이가 나가지고 사보가 좀 불리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리안 같은 경우는 거의 이길 수가 없다고 보면 되고요. 사이보그가. 어떤 부분에서 제일 힘들었나요? 제가 줄리안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장판 까는 스킬 깔고 계속 짤자리를 넣더라고요. 줄리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 네네. 갑옷이 금방금방 벗겨져가지고 그 갑옷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을 쓰고 들어가더라도 네. 줄리안은 도망가버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궁을 써서 궁을 쓴 다음에는 이제 거의 이제 사보의 약점이잖아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줄리안은 이길 수 있는 구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 줄리안이 제일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베네 같은 템프는 무빙으로 이렇게 피하면서 네. 딜을 넣을 수가 있는데 줄리안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힘든 그런 게 사이보그 1스킬이 한 지점을 고정해서 때리잖아요. 그래서 뭐 암살자 같은 경우는 조이라든가 순, 랜슬럿 이런 것들은 또 상대하기 어떤가요? 일단 안살 템포 중에서는 사실 조이가 제일 힘들고요. 제가 네네네. 이제 1스를 쓸 때 조이가 리듬을 타면서 뒤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아무리 네. 잘 맞춘다고 해도 조이는 3번이나 이렇게 리듬을 타기 때문에 네. 조이가 거의 엄청 까다롭고 뭐 펜리나 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보가 대처는 가능하거든요. 대처할 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가 이스인데 뭐 이스밖에 없죠 사실. 근데 이제 펜리가 줄을 타고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 이제 이스를 뿌려주면은 줄이 또 끊기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링 같은 경우는 링이 이제 궁을 썼을 때 그 궁 안에다가 이스를 뿌려주면은
링이 사검을 제대로 못하게 한번 이렇게 끌어당겨지니까 사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암살자들을 잡을 때는 이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렌슬 같은 경우도 삼각형으로 이렇게 피하고 그 끝나는 시점에 이슬을 뿌려주면은 렌슬이 또 당겨지거든요. 그런 게 안 통하는 게 이제 손, 할리 이런 애들은 조금 버겁긴 하죠, 사실. 또 한조 같은 경우는 또 사이보그가 어떤가요? 뚜벅이긴 하니까 그래도. 솔직히 좀 어렵죠. 사이버그가 정글링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닌데 또 한조는 또 굉장히 정글링이 빠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로밍 차이도 많이 나고 사보가 조금 뚜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숨어있는 거 찾기가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신 챔프들 같은 경우는 사보가 또 괜찮아요. 이런 나탈이나 네. 아몬 이렇게 정직하게 들어오는 애들 앞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템포들은 먼저 1스만 맞춰주면 의신이 풀려버리니까 아몬이나 나탈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고요. 알롯도 거의 못 이긴다고 보면 돼요, 사이버가. 일단은 얘도 이동기가 일단 있고 딜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갑옷이 관리가 안 됩니다. 얘는 알롯한테는 네. 맞딜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야, 딜로 가버리면 알롯이 갑옷을 금방 녹여버리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길 수 없는 챔프들 중 하나의 또 줄리안이랑 알롯. 제가 정글을 하고 골라 동선을 자주 가다 보니까 웬만한 원딜들을 다 만나봤는데 여기서 가장 쉬운 챔프는 멜리사였어요. 이제 멜리사가 궁을 뿌리면은 뭐 다른 템포들은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네. 근데 사보 궁은 그게 뚫려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CC 면역이니까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멜리사는 가장 좀 쉽고, 뭐, 뚜벅이 공수들은 거좀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코너님 사이보그 전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이거 인게임 녹화를 딸 수 없었던 게, 네. 사버가 워낙에 간단한 템포여가지고, 네. 이게 조요 장면이 많이 안 나와서 리플레이로 이렇게 보여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일단 먼저 골라 동선을 먼저 선택하셨네요. 예, 아무래도 사이보그는 이게 폭딜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골라 동선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팬니가 바로 들어왔고. 네, 사버가 유일하게 팬니를 끊을 수 있는 게 이스거든요. 또. 네. 이스로 팬니 둘이 또 끊을 수 있다는 또 그 장점이 있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정글링이 느린 것 같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글 인장으로 제가 커버를 하기 때문에 네. 정글 인장으로 사보 정글 때는 정글 인장이 거의 필수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1분 15초 만에 거의 4렙을 찍었고요. 팬니가 아까 레드를 네. 들어와가지고 더불어 이제 늦죠, 골라가. 네. 그래서 카정을 이렇게 바로 가시는 거군요. 네, 이게 또 사보만 할 수 있는 또 전사템의 장점이죠. 네, 이렇게 사보 카정까지 성공을 했고요. 탱커 같은 경우는 사보한테는 거의 사보가 좋아하죠. 탱커 같은 경우는 일단 골라에서 뭐 별 효과가 뭐 소득이 없어서 바로 신기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커튼 싸움에서 또 중요한 게 상대 레벨을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게 4렙 사냥과 5렙 사냥은 또 데미지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5렙 찍고 사냥 싸움을 하는 걸 좀 선호하는데 사이비에르가 잘렸네요. 이렇게 되면 터틀 싸움이 약간 불리해지겠네요. 경락까지 잘렸고. 사보가 또 좋아하는 그렇게 또 상대하기 쉬운 게 또 페리질라라고 또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맞으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사이보그의 장점이 또 나왔었던 것 같은 게 사실 헨리한테 맞으면서도 테리질한테 갔잖아요.
이게 다른 챔프였으면 그냥 죽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사이보그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전사 정글에서 그래서 좀 유지력이 있다는 게 전사 정글들이 유지력은 또 좋은데 또 단점으로는 저렇게 방금 팬니가 빠져서 집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복귀해서 팬니 저 신기를 챙겨갔죠. 네, 맞습니다. 전사 정글의 단점은 일단 이동기가 아무래도 삐걱이다 보니까 암살류에 비해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사이보그도 사실 계속 뚜벅이기 때문에 궁 빼고는 이제 이동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완하려는 게 그 이동 사냥 스펠이라든지 이동기 인장 첫 번째. 이렇게 테리즐라까지 녹일 수 있겠네요. 예, 이야. 이렇게 점프하면서 벽을 타면서. 하지만 팬니가 있어가지고 일단 계속 정글 입장에서 계속 상대 정글 레벨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신기 싸움에서도 네. 저보다 레벨이 높았을 경우 신기 싸움, 사냥 싸움이 되게 불리해지거든요. 네. 이거 팬니 8렙이죠. 보통 두 번째 신기 나왔을 때 8렙을 찍어줘야 조금 잘 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느리죠. 계속 교환이 낮기 때문에 지금은 7렙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예, 약간 3대7로 약간은 밀리고 있는 타입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게 팬이다 보니까 초반에 킬이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동기도 딸리고. 네, 테리즐라가 먼저 사이버그한테 공을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궁을 네, 사이보그의 약점이 이 갑옷이 벗겨진 상태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궁을 되게 좀 아끼면서 쓰는데 네. 이 궁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사이보그는 궁으로 도망갈지 궁으로 진입해서 상대를 녹일지 이걸 판단을 되게 잘해야 돼요. 갑옷이 벗겨지면 공을 쓰면 갑옷이 벗겨지니까 바로 역공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궁을 먼저 써서 들어가 버리면은 사이보그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 사이보그의 1스킬은 쿨이 네. 되게 짧잖아요. 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그냥 부시에도 이렇게 불을 한 번씩 써주는 게 굉장히 그 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상대가 팬이어가지고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 이렇게 밀리고 있을 때는 일단 최대한 성장을 따라가야 돼요. 저렇게 상대 정글 이게 작은 거 한 마리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네. 크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성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개들도 되게 안 챙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하나씩 챙겨주면은 지금 후프라 공 끊기는 거 보이셨나요? 서브 X로 끊을 수 있네요. 네. 그리고 테리즐라가 테리즐라 궁을 풀고 이렇게 역공이 되네요. 네, 근데 또 제가 갑옷이 또 벗겨진 상태에서 저렇게 또 팬니가 마무리하죠. 저때가 제일 약점이에요, 사이보그는 사실. 사이보그의 핵심은 이 갑옷이 안 벗겨지면서 상대방한테 1스로 딜을 얼마나 잘 넣느냐. 그리고 상대방 스킬을 어떻게 피해가면서 갑옷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1스킬로 상대한테 딜을 넣어주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은 진짜 확신이 들 때만 좀 쓰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럴 때 아니면은 내가 위험하다 싶을 때 벽을 넘어서 도망갈 때. 네. 도주용으로도 쓰고. 맞습니다. 지금 팬니한테 상당히 괴로운 모습이죠. 저희 팀원들이 다. 그렇게 땡겨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땡기면서 딜을 넣고, 땡기면서 딜을 넣고.
이게 지속적으로 맞게 되면 처음에는 사실 별로 안 아픈 것 같아도 지속적으로 맞게 되면 또 아프게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저 온도가 저게 딜이 지금 또 벗겨졌죠? 위험한 상황이니까. 사실 방금- 주변에 몹이 있으면은 네. 이렇게 네. 몬스터들을 치면서 갑옷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집에 가면 또 기력이 또 빨리 차거든요. 네. 그래서 회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네 물리 사이보그 후프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사이보그 같은 경우는 네. 앞라인들 탱커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불로 딜 넣어주면은 탱커들이 많이 아프거든요, 상당히. 이거 아무래도 고정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탱커라도 또 많이 아프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빨리 몹 제거하면서 갑옷 빨리 회복해주고 갑옷이 차면은 또 친구들 찾아서 딜을 넣어주러 가고 끝까지 파밍 위주로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일단은 성장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네요 지금. 네, 이제 킬은 많이 밀려도 헨리랑 랩 차이가 지금 거의 비슷하긴 하죠. 근데 또 후프라 앞라인 견제를 또 해주면 야 후프라가 후프라 쉽게 저희 뒷라인 물 수가 없거든요. 되게 아프네요. 이거는 이야 딜러를 나탄까지 따라- 마무리해주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벽을 크게 넘어가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궁 쏜 다음에는 보조를 할지 따라갈지 잘 판단해가지고 보조를 하고 싶으면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벽을 넘어가지고 도망칠 수 있게. 항상 도주하는 것만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상황에 따라 틀려지는데 이거는 15렙 대 15렙이어서 영주를 제가 챙겼죠. 다리도 제가 좋았고.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후반이잖아요. 네. 게임이 후반으로 오면 팬리가 이제 슬슬 힘들어지는 타이밍이거든요. 야 이제 후프라도 진짜 사이보그 만나면 이 스킬로 땡겨지고 하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은 후프라가 들어갔는데 제가 뒷라인을 물어주면서 딜을 잘 못 넣었죠, 상대가.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빗값을 갔잖아요. 네. 한 이제 마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페리딜라 같은 경우는 물리딜이긴 하지만 무섭진 않거든요, 사버 입장에서. 네. 헨리도 마찬가지로 제가 갑옷이 벗겨지기 전에는 저를 잡을 생각은 잘 안 하다 보니까 마방템을 하나 간 거고요. 그리고 탱인장이다 보니까 갑옷 체력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막 잘 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추격해 오는 적들을 땡기면서 상대방 균열을 좀 흐트러 놓고. 야 그리고 사이보그가 전멸을 또 2개나 빼줬기 때문에 야 우리 팀의 안전에 대해서도 일단 아낄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상대적으로 잡기 쉬운 페리딜라를 인자하러 이제 보통은 여기서 방금 보셨나요? 사냥을? 네 봤습니다. 네, 저렇게 사냥을 쓰게 되면 상대방이 엄청 느려져가지고 또 사이버가 1수로 딜럭기가 수월해지거든요. 잡지는 못하더라도 견제 목적으로도 사냥을 쓰시는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도망가는 적한테 쓰면 상대가 또 느려지다 보니까 사이버 공으로 쫓아가기가 좀 수월해지는 게 있죠. 사이보그는 초반에 좋은 편인가요? 후반에 좋은 편인가요? 보통은 많은 전사침들이 후반에 유통기한이 오긴 하거든요. 사이버고는 솔직히 후반에도 영향력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후반 됐다고 해서 안 좋아. 오히려 후반에는 또 사이버가 템이 나오다 보면은 네. 속도 빨라지고
상대방 탱커들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녹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유통기한이라고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후반에 오히려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전사챔보다 사이버그 후반에 좋다고 합니다. 초반에도 그렇다고 밀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방금 영주에서도 보셨지만 1스킬 같은 경우는 에어본 같은 스킬에 끊기네요. 아, 맞습니다. 저 영주 칠 때는 저 바닥을 되게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영주 스킬을 이장면에서 야, 여기서 야, 갑옷이 빠진 체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야, 여기서 견제까지. 버텨주고 야. 최대한 붙더라도 우리 팀한테 딜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되게 많이 끌었습니다. 겨지 불멸로 인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어그로템이라고 해도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냥꾼의 일격과 얼지를 가니까 뭔가 뚜벅이었던 사이보그에게 약간 다이나믹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동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보그가 이 무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뭐 콤보라기는 딱히 없는 단순한 템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무빙을 치면서 상대 스킬을 피해주면서 일수로 딜을 넣고 약간 어찌 보면 또 원딜계 네. 테리질라 덕분 못하게 계속 견제해주고 못 들어오죠. 팬니가 공을 다 박았는데 갑옷이 안 벗겨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하면서 하지만 또 어그로 끌려가지고 저희 팀이 딜을 넣어주죠. 또 야, 후속 아군 지원이 좋았기 때문에 야, 사이버가 시간을 끌고 아군이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게임이 끝났죠. 야, 사이버가 시간을 많이 벌어준 덕분에 야, 이렇게 암울했던 경기는 역전으로 끝났습니다. 야, 사이버가 진짜 어그로도 대단하네요, 진짜. 근데 사보가 탱인장인데도 불구하고 딜량을 34%나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보그는 사실 전쟁 도끼만 가더라도 딜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방템으로 불러도 네. 이게 방어 무시 데미지이기 때문에 딜량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테리질라를 좀 견제를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테리질라의 영향력이 확실히 좀 적었던 판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사이보그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또 호프라랑 테리질라 이렇게 두 템포만 보고 제가 계속 견제를 했거든요. 프라 같은 경우도 사이보그한테 계속 온라인에서 맞다 보니까 뭐 쉽게 들어가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번째 판 이번엔 솔랭으로 한번 관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글의 처음에 네. 확인해야 될 상대 정글이 뭘 먹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에 블루를 먹게 되면은 저 골드가 323이 처음에 하나 올라가요. 작은 몸을 잡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 팀 로밍이 확인을 안 하더라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로저 골드량 보면은 300에서 323이 됐죠. 네네네네. 그러면은 선블루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골드라인 마찬가지로 둘 다 가는 경우겠네요. 솔랭 하시는 분들은 모든 라인이 다 체크해주면 좋긴 하거든요. 저게 골드 라인 분들은 저렇게 되면은 데뷔를 미리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시야게까지 먹으니까 시야게 싸움은 보통 코나님께서는 하시는 편인가요? 네, 제가 그래서 항상 시야게를 먹고 가서 골드 네. 라인 백업이 되게 느리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다 지금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골드게를, 저거 시야게를 먹고 가게 되면은
상대 골드 갱 타이밍이 늦어져요. 그런데 4렙을 아까 시야기 때문에 4렙을 먼저 찍어가지고 궁까지 쓰면서 네, 킬을 냈습니다. 1킬을 따면서 4렙을 찍은 거여가지고 네. 그러면 출발이 나쁘지 않죠. 지금 이제 로저는 3렙이거든요. 네. 이 레벨도 계속 체크해줘야 돼요. 상대 정글 레벨 3렙이다 하면은 저 정글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네. 골드에서 각이 안 나오면 바로 신기를 내려가가지고 상대 로저도 움직이죠. 각이 안 나오니까. 하정을 이렇게 바로 가주네요. 유리하니까. 유리하기도 하고 전사 템프의 또 장점이죠. 유지력. 야, 테르질라까지 거의 녹이게 되면서 야, 출발이 괜찮습니다, 지금. 상대 정글이랑 랩 차이도 많이 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렙 1렙 차이가 강타 싸움에서 되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로저가 또 이렇게 딸피가 된 로저까지 궁으로 그냥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방금도 도망가는 거 제가 사냥 쓰면서 이동 못 쓰면서 공으로 잡은 거거든요. 이렇게 안젤라가 겁도 없이 근데 이게 또 사보의 단점이 이렇게 불을 한번 썼을 때 1스킬을 썼을 때 뒤에 있는 적을 또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고정적으로 네.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약점 중에 하나죠. 그러면 그 1스킬을 계속 맞추기 위한 무빙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1스킬을 쓰면서 무빙을 하면서 맞추고 뒤를 파고들 수 있는 챔프가 또 위협적이긴 하겠네요. 그러면 CC 같은 경우나 베네데타, 줄리안 이게 또 숨는 챔프들 한테 좀 약하긴 합니다. 보통 정면으로 들어오는 챔프들은 사보가 되게 유리한 구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상대방한테 되게 타격이 크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야, 루비까지 견제를 해주면서 이렇게 도망가면 벽을 뚫고 지나가서 방금도 사냥 쓰면서 루비 창 쓰면서 궁 터지기 직전에 붙어가지고 죽였습니다. 갑옷이 먹혀진 상태여서 빨리 이렇게 정글 잡으면서 갑옷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글 어찌 보면 그렇다면 사이보그는 경라보다 정글이 더 괜찮겠네요. 이렇게 갑옷이 터지더라도 계속 수급이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글을 선호하는 것도 있고 경라로 가게 되면 사실 정글 거를 뺏어 먹는 거니까 또 이런 상황이 자주 안 나오거든요. 제가 또 좋아하는 테리딜라가 또 왔죠. 사이보그가 좋아하는. 이렇게 되면 사실 사이보그가 상대한테 조합도 약간 타는 것 같은데 좀 후픽으로 뽑을 때 좋나요? 아니면 선픽으로 그냥 뽑아도 괜찮나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네. 템포를 많이 다루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그냥 사이보그를 그냥 선픽으로 가져가긴 하거든요. 카운터라고 하기에는 사실 완벽한 카운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불리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불리안은 사보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한번 정글을 이렇게 골라 동선을 한번 탔잖아요. 네. 그 다음에 경라동선으로 바꾸는 게 되게 까다롭거든요. 정글북이 잡은 순서대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동선을 어디로 짜냐가 정글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긴 이게 또 블루 버프 리젠되는 시간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골드라인을 선택했으면 계속 골드라인밖에 못 가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은 계속 배치 상황에서는 계속 몹이 같은 시간별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동선을 바꾸는 게 사실 까다롭게도 한번 손해를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 사이보 같은 경우는 레드 버프가 굉장히 좋은데 레드 버프에 이속 감소가 달려 있거든요. 한 번씩 빨간색이 앞으로 나가면서
상대방 이속을 감소시켜주는 그 버프가 있는데 사이버한테는 굉장히 좋은. 얼지도 그렇고 흉갑도 그렇고 레드도 그렇고 사냥꾼의 일격도 그렇고 전부 다 이속과 관련된 템트리 버프를 되게 중요시 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도망가기도 쉽고 딜러키도 쉽고. 불멸 빼고는 다 이속과 관련된 그런 템트리입니다. 그리고 시야기 같은 경우도 먹게 되면 강가에서 이속이 되게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시야기도 맞습니다. 또 중요하게 여기시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렙 때 항상 사렙 전에 시야기 싸움을 저는 보통 하고 가는 편이거든요. 아, 근데 단점은 이제 골라가 백업이 늦다 보니까 골라가 안 사려주면은 상대 정글이 먼저 도착해서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됐는데 불을 쓰고 평타, 불을 쓰고 평타, 그 1스 쿨 딜레이 있을 때 한 네. 번씩 평타를 섞어주는 게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정글 잡을 때도. 야, 이렇게 테리질라가 사이버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리질라가 수월한데 어떤 분들은 또 테리질라가 사이버한테 좋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 근데 아이고. 제가 생각하는 테리질라는 사이버한테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금 보셨나요? 네네, 봤습니다. 애들 땡겨지는 거? 야, 저 그렇게. 위치가 뭐, 진짜 사이버그한테 좀 굉장히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이 살짝 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사냥꾼의 일격을 갈렸다가 불멸을 먼저 갔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네. 저게 불멸을 먼저 안 가고 사냥꾼의 일격을 가게 되면 딜은 센데 제가 쉽게 갑옷이 벗겨지는. 근데 때리면서 이스로 끌어당기고. 야, 딜교가 지금 사이버그한테 되게 이기적인 딜교가 가능하네요. 이렇게 또 뒤로 빠져주면서 야, 되게 짜증나겠네요, 상대 입장에서는. 잡기도 애매하고 계속 까다롭게 계속 1스로 불로 이게 갑옷이 벗겨지더라도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안하면서 상대한테 각을 안 내주면서 또 갑옷 태워지면 좀 더 붙어서 때려주고. 이렇게 방금 사냥꾼의 일격 터졌죠? 되게 와, 엄청 빨라지네요, 진짜. 네, 이렇게 또 도망도 가능하고 불멸이 있으니까 한번 무리한 거거든요. 이렇게 갑옷 먹어주면 체력도 하죠. 캡슐 먹어주면. 그리고 제가 아까 느낀 건데 약간 무빙을 치면서 사이버그의 최대 사정거리를 유지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갑옷이 벗겨져도 사거리가 길어진다는 장점을 활용해서 최대한 도망가지 않고. 그냥 1스킬로 그냥 마무리했고요, 아까도. 도망가기 찾아서 도망가야 됩니다. 방금도 사냥 쓰면서 상대 느려지게 하고 도망쳤죠. 사이버그 진짜 잡기 까다롭네요. 와. 야, 감호 터지기 직전에 또 궁을 써서 또 한번 살아나갔고요. 또 사냥꾼의 일격 터지면서 도망갔죠. 야, 사냥꾼의 일격이 생각보다 생존력이 되게 좋네요. 예, 딜도 좋고 사이보그한테는 좀 좋은 템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여왕의 날개를 좀 많이 가는 것 같았어요. 패치되고 나서는. 이속을 저는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왕의 날개는 유지력은 좋아지는데 이속은 조금 딸리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취향 차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흡혈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데 저는 사실 코너님 템트리를 처음 봤는데 되게 다이나믹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상대한테 안 맞으면서 딜을 넣을 수
자신만 있으면은 사실, 그리고 템트리에 사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네, 맞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템트리랑 인강은 항상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 플레이 성향은 저는 이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렇게 이속이 빠른 사이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비교하면서 하나씩 끌려 나오는 거 제거해주고 캡슐 계속 챙겨주면서 이게 벽 넘어다니는 게 은근히 사버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렇게 도망가는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되게, 거리 유지하면서 야, 최대 사정거리 유지하는 게 진짜, 아유, 이번에 죽었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끌면서 우리 팀이 부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통 후반에 가면 영주 싸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이보그 네. 같은 경우는 영주 싸움에서 좀 괜찮은 편인가요? 영주 싸움에서는 이게 유지력은 항상 좋다 보니까 장점은 이제 배치 상황에서는 되게 좋아요. 뭐 영주한테 맞췄다도 암살 템포 같은 경우는 영주한테 맞으면은 피가 많이 깎이는데 네. 전사류들은 이제 특히 사보 같은 경우는 피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배치 상황에선 좋은데 이제 영주 쓰면서 반반 싸움 할 때는 조금 불리한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폭딜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렌즐이나 뭐 이런 템포들은 공을 쓰면서 같이 사냥을 누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체력이 뭐 한 4턴 남았을 때도 되게 렌즐은 공 쓰면서 사냥을 동시에 누르니까 그 딜을 감안해서 사냥을 쓰는데 사보 같은 경우는 폭딜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냥 딜에만 의존하게 되거든요. 되게 신중하게 써야겠네요, 네. 사냥을. 예, 배치 상황에선 좋으나 이렇게 반반 싸움 할 때는 조금 그렇게 좋진 않은. 확실히 장단점이 다 있네요. 네. 하지만 또 사이보그가 또 스틸 각은 또 잘 보거든요. 이게 굴 쓰면서 들어가면서 밀리고 있을 때 궁으로 그냥 들어가서 어차피 CC 면역이기도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고 사냥 스틸에서 구르기로 빠지면서 사냥꾼 일격이랑 같이 터지게 되면 더 도망가기도 좀 수월하고. 진짜 1스킬을 극한으로 활용하면서 궁을 진짜 아껴서 꾸역꾸역 쓰시네요. 네, 맞습니다. 공은 저는 최대한 아끼는 편이에요. 1스랑 2스도, 그러니까 사보 같은 경우는 네. 공을 최대한 아끼면서 1스와 2스를 활용해서 1스로 딜을 최대한 넣어야 되거든요. 네. 공을 쓰는 순간 무조건 사보는 일단 위험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 스킬을 이속으로 피하면서 1스로 딜을 넣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진짜 사이보그의 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보그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코나님 이렇게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장인 초대석에 출연하시게 됐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우선 이렇게 장인 컨텐츠에 초대해 주셔서 보야디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부족하지만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보야디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 사이보그 장인님 코나님께서 이렇게 흔쾌히 출연을 해주셔서 되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이보그 세계랭킹 1위 또 200별, 300별까지 또 계속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